반갑습니다. 법교육장 안병철입니다.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사측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한 성과연봉제가 어떻게 생겨먹었나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소송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.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매식비 또한 왜 이렇게까지 흘러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1월부터 사측에서 일방 도입한 보수체가 변경이 됩니다. 노동조합에서는 이 부분을 일체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요. 응할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. 그 구조 내에 들어간다면 향후 앞으로 진행될 소송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에서 12월 26일 날 일방적으로 제13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.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기존에 지금 조합 사이트에도 공지를 했는데요. 이 성과연봉제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 개념을 먼저 잡아야 지부장 동지들이 현장에 가서 조합원 동지들께 좀 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럼 구성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성과연봉이라 하면 공단은 여기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. 그러면 기본연봉을 85%, 성과연봉을 15%라고 하는데 이 85%하고 15%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보실 때 나의 개인에 대한 급여를 놓고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. 그러나 여기 보시면 2016년도 4급 기준으로 4급의 총 인건비 투입액이 4,700억 정도 됩니다. 4,700억. 그중 기본연봉으로 사용한 총액, 기본연봉, 기본연봉이라 하면 좀 이따 나올 텐데요. 이게 4,000억 정도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성과연봉으로 들어간 금액이 700억 정도가 됩니다. 이것이 4급이 4,700억을 썼으니 4,700억을 85대 15로 나눈 거예요. 그렇게 해서 85%는 기본연봉이라 통칭을 하는 것이고 15%를 성과연봉이라 통칭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기본연봉을 좀 전에 보셨듯이 기본연봉 기본연봉 등이라고 한 내용이 85% 작년 기준으로 한 4천억 정도 되죠. 이 재원이 과연 뭘로 구성을 한 것이냐, 무엇으로 구성을 한 것이냐를 말씀드릴게요. 이 기본연봉 등 85% 구성 내용을 보시면 제일 큰 것은 여기 나오죠. 기본급 어디 갔어요? 기본급 그리고 장기근속수당, 대우수당입니다. 이 기본연봉 85%를 100으로 봤을 때에 작년에 받은 4급 전체가 받은 기본급 장기근속 대우수당이 기본연봉 85%를 구성하는 비율 중에 88%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기타 수당이 12%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명칭이 기본연봉 등이에요. 기본연봉 등입니다. 이 기본연봉은 기재부 권고상에 보면 인상률을 차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물론 2017년도에는 4급은 인상률 차등이 없어요. 그리고 3급은 인상률 차등을 줍니다.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점증적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. 어찌되었거나 우리 공단의 구조상 4급이 많으니 점차적으로 인상률을 이제 향후 늘려갈 생각을 갖고 있고 도입 초기에는 인상률 적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보여지고요. 이 인상률 차등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임금 인상률이 3.5%란 말이죠. 그러면 4급까지는 동일하게 3.5% 그 이상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. 인상률을. 근데 3급은 플러스 마이너스 1%. 누구는 4.5%를 가져갈 것이고 누구는 2.5%의 인상률을 가져가는 거예요. 그러면 출발을 하게 될 때 2017년도에 100으로 출발하면 2018년도에 어느 분은
104.5에서 출발, 어느 분은 102.5에서 출발하게 됩니다. 그거를 인상률 누적식이라고 합니다. 누적 방식의 인상률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렇고요. 그래서 이 기본 연봉은 같이 볼게요. 그 기본 연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급 방식이 지금 호봉제 때도 기본급, 장기권수당, 대우수당 그 급여 명세표를 보시면 저게 이름이 하나씩 나왔죠. 그런데 이제는 기본 연봉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급, 장기권수당, 대우수당 합한 금액을 12분의 1로 해서 매월 24일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. 또한 이 기타 수당은 물론 이것도 그 기타 수당은 기존 방식대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. 시간의 수당 여기 이제 조금 줄었긴 했는데 이 시간의 수당은 이제 기본 연봉하고 성과 연봉에 좀 나눠 들어가게 됩니다. 그 4급 기준의 11시간 그리고 식대 보조비, 가족 수당, 특수 업무 수당, 자녀 학자금, 출산 자녀 수당은 기존 방식대로 지급을 합니다. 기존 방식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24일 날 식대 보조비, 가족 수당이 나올 때 이 명칭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. 24일 날. 뒤에 가면 제가 표로 그 개인 급여 표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성과 연봉 그 15%는 과연 어떤 재원을 해서 그 700억을 만들었느냐를 볼게요. 성과 연봉의 그 700억 구성 요소를 보면 그 15%죠. 일단은 성과급을 써요. 성과급 경평, 내평 성과급을 쓰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복지 포인트, 명절 효도비, 그 기본 시간에 5급과 4급 같은 경우에는 5시간, 3급의 경우는 10시간을 투입합니다. 그리고 상여금이 들어가요. 상여금.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3급 동지들 같은 경우에는 월정 직책급이 이 성과 연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지금 이 15% 구성비 중에 보면 나중에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. 이것은 비누적식이에요. 누적되지 않고 매년 바뀌어요. 여기에 나오는 S부터 D까지 비율이 상당히 눈에 익으실 텐데 이것은 몇 년간 이 등급의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을 해왔습니다. 이 성과급 지급하는 비율하고 똑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 되죠. 이제는 이 성과급 작년에 받은 성과급을 이렇게 나눠서 가졌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금액까지 포함한 것을 이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. 이것은 매년 등급의 차이가 나니까 매년 자기가 S부터 D까지 차이가 나겠죠. 여기서 공단 측은 또 하나의 또 그 꼼수를 부렸는데요. 연봉제 운영규칙 부칙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2017년도에 이 그 평균 등급을 에서 떨어지는 C, D 결국 1월부터 B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12분의 1로 주되 정부 경영평가가 6월 이후에 나오고 그에 대한 그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해서 막상 지급을 할 때 여태까지 1월부터 만약에 8월 달까지 B를 받았다고 봅시다. 그러면 어찌됐거나 얘네들은 C, D자가 누군지 구별을 해낼 거예요. 이 C, D자들은 그럼 B를 여태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되거든요. 이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을 올해는 환수를 하지 않겠다고 그 부칙에 담아놓고 있습니다. 그 보전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. 과연 그 금액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더니 작년에 그 5월 30일까지 그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한 기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죠. 기본급의 한 10%를 줬는데요. 그것은 저희가 다 아다시피 다 반납 동의서를 작성해서 내용 증명으로 공단 측에 발송한 내용입니다. 이 인센티브 성과급을 그 공공기관들 중에서 직접 받은 그 기관들도 있고 반납한 기관들도 있고 공탁한 기관들도 있는데요. 공단이 이 금액을 사용을 하질 않았어요. 올해 이 CD자들에 대해서 그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부분을 그 인센티브 성과급 30억을 이용해서 이것을 보전하겠답니다. 그래서 17년도에는 CD자가 발생이 되지 않게 설계를 해놨어요. 그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 성과연봉 중
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. 이것을 이 통을 이것도 마찬가지 12분의 1로 해서 24일 날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. 요 부분인데요. 이게 내 급여 총액 중 보통 내 급여 총액 중 그 성과급으로 가져간 내 급여 총액이 연간 한 개인당 6%에서 6.5% 정도 됐었어요. 그것이 성과연봉 이제 15%까지 확장을 한 거죠. 이제 설명을 좀 도움을 드리는 건데 결국 그 15% 확장을 위해서 상여금과 명절 효도비 기본 시간에 복지 포인트가 추가로 투입이 되었다. 그것이 한 8.5에서 9% 정도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그 성과급 여기 성과급 있죠. 이것은 기존 방식대로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. 여기 이렇게 잘라서 상여금, 기본 시간에 명절 효도비, 복지 포인트 요 금액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 15 중 한 8.5에서 9%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. 이것은 12분의 1로 나눠서 줄 것이고요. 여기 지금 6%, 6.5% 차지하는 이 성과급은 기존의 그 지급 방식대로 그대로 일시금으로 8월 이후에 지급 하겠다고 지금 설계를 해놨습니다. 자, 이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월급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부분인데요. 이게 16년도 12월 말 기준 4급 24호봉의 그 급여를 가지고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.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이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기본 연봉입니다. 기본 연봉 등입니다. 이 기본 연봉 등을 통칭하는 것은 기본 연봉과 기타 수당을 더한 것을 기본 연봉 등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기본 연봉에서 무엇이 들어가느냐? 기존에 호봉제에서 봤던 보수 명칭 기본급, 대우수당, 장기근속수당을 기본 연봉이라고 하고 연간 이 세 가지의 이 기본급, 대우수당, 장기근속수당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총액이 5,080만 원이에요. 이것을 12분의 1로 하면 423만 원이 됩니다. 그래서 기본 연봉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423만 원을 24일 날 주겠다는 거예요. 두 번째, 기타 수당이죠. 기본 연봉 등에 들어가는 기타 수당. 이 기타 수당은 가족 수당. 이게 13만 원, 이분은 13만 원을 받았던 거고 식대 보조비 똑같이 10만 원 받았었죠. 이 명칭 그대로 매월 24일 날 받는다는 거예요. 매월 24일 날 받고요. 특수업무 수당도 24일 날 받는데 특수업무 수당 있으신 분, 뭐 전산직 동지 같은 경우, 그 간호직 동지 같은 경우 받으시겠죠. 이건 그대로 받습니다. 그리고 시간의 수당이 11시간이 이제 시간의 수당에 5시간이 좀 없어졌죠. 이제 성과연봉으로 넘어갔는데요. 이 시간에가 기본 5시간, 실적 4급 기준 6시간이죠.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이 411만 원 정도 돼요. 이것을 매월 12분의 1로 하면 34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은 그대로 10일 날 지급합니다. 10일 날 지급하고 인부동지들 그 출산장려 수당은 마찬가지로 매월 10일 날 그대로 이 출산장려 수당 35만 원이거든요. 이분들은 시간을 못 달기 때문에 3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매월 10일 날 지급하게 됩니다. 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도 그대로 살아 있는데요. 이거는 분기별로 신청하실 때마다 그대로 나오실 거고요. 복지 포인트인데요. 이 복지 포인트는 이걸 또 짜게 놨죠. 기본 복지 포인트와 근속 포인트는 성과연봉으로 집어넣고 이 가족 포인트만 기타 수당에 기본 연봉으로 남기게 됩니다. 그래서 가족 포인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아시겠지만 복지 포인트는 매년 1월 달에 다 지급받아 오셨죠. 올 1월 달에 지급을 포인트가 발생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F가 480만 원인데요. 결국 기본 연봉 24일 날 나오는 이 금액, 기본 연봉 금액, 그리고 기타 수당 중 24일 날 나오고 10일 날 나오는 금액, 그걸 다 합쳐 봤을 때에 월 지급액이 48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다음 성과연봉은 어떻게 되냐? 성과연봉은 성과급과
기타 그 수당으로 이게 사실 성과급은 기타 수당이라는 명칭이 없는데 그 알아보기 그 좋으시라고 이렇게 수당이라고 했지 사실 없는 겁니다. 그 성과 연봉은 성과급과 여기 상여금, 명절 효도비, 복지 포인트, 시간의 수당을 합한 금액을 12분의 1로 한 금액을 성과 연봉이라고 통칭합니다. 통칭합니다. 이 성과급은 그 연 1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평 결과가 나오면 등급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고요. 이건 작년 금액이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성과 연봉도 매월 24일에 지급을 할 텐데 그 연간 총액으로 대비 상여금, 명절 효도비, 복지 포인트, 기본과 근속 합친 금액이죠. 그리고 4급 기준에 시간에 5시간, 3급 기준은 시간에 10시간이겠죠. 이 합친 그 성과 연봉의 합계액을 12분의 1로 해서 49만 원을 매월 24일 날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아까 그런 내용이고요. 과연 이것은 뭐 다 아실 겁니다. 이렇게 아까 기본 인상률이 누적식으로 운영되면서 연속으로 그 좀 낮은 등급을 받으신 분들하고 연속으로 높으신 등급을 받으신 분들하고 기본 인상률이 결국 그 임금 격차가 켜지겠죠.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로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결국 나만 살고자 하는 우리 그 협업의 중심인 공공기관에서 공동체 의식이 파괴가 되면서 그 결국 그 임금에 목매이고 임금의 협상권이 사측에서 넘어가서 노동자의 무력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그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필코 결사코 막아야 되겠다고 성과연봉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그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렸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좀 질문 받고 다음에 이제 그 소송 관련이거든요. 소송